예, 시간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오늘 주제 제목은 게임 서버 개발을 위한 C#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고, 이렇게 간료로 약간 초보자 버전이라고 했는데, 이유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예, 저는 이제 컴투스라는 게임 회사에서 지금 센트럴 서버실에서 근무 중이고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뭐 IT 쪽 프로그램 개발자로 시작할 때부터 게임 서버 개발자로 시작했고, 뭐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MVP 하다가 지금은 이제 MVP가 아닌 상황이고, 그리고 보통 아마 여기서 게임 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지 않으시다면, 예전에 아마 게임 개발하면 대부분 C++를 많이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게임 개발은 다 C++로 다 한다. 근데 요즘은 좀 이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요즘이 아니고 한 10년 전부터 좀 많이 바뀌었죠. 어, 그래서 뭐 근데 예전에는 저는 이제 사실 게임 개발에서는 오래전부터 C++ 많이 쓰고 있고, 지금도 쓰기는 씁니다. 이제 사라지지 않고. 다만 이제 예전에는 거의 C++ 거의 이거 하나만 쓴다는 느낌이었으면, 요즘에는 이거가 또 다른 언어, C샵이나 이런 언어들을 같이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초보자로 붙였는데, 이제 초보자 이게 내용이 저 프로그래밍 초보자는 아니고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류 강연할 때 되게 애매한 게 대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강연이 너무 쉬워서 좀 화를 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걸 강연하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왜 이렇게 어려워? 좀 더 설명 잘 좀 해주지. 너무 그냥 설명을 대충대충 하네? 뭐 이런 말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맞추기 어려웠다는 점,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일반진인지 아는 거거든요. 사실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할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보면. 예. 특히 이제 뭐 이제 소켓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소켓 프로그램이라고 하도 될 건데,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보통 웹에도 서버 프로그래머가 있죠. 웹 쪽에 서버 프로그래머는 아마 대부분 HTTP, 그러니까 웹 서버로 통신하실 겁니다, 보면. 그래서 소켓을 다룰 일이 거의 없고요. 또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온라인 게임 보통 이렇게 실시간 통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예전부터 소켓 프로그램을 많이 썼거든요, 보면. 거의 일반화돼 있고, 그러다가 저희도 한 10년 전부터는 웹서버처럼 HTTP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웹서버를 좀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온라인 게임 서버, 한국에서 온라인 게임 서버 개발자로 가면 소켓 프로그래밍은 거의 기초적으로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큰 차이는 이제 고성능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냐 안 하냐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쉽게 말해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한 리모터에 있는 한 곳과 그 한 곳이 대부분 서버겠죠. 그 서버와 보통 하나의 연결을 해놓고 거기서 요청하고 요청은 응답을 받고 보통 그런 형태고요. 근데 반대로 서버는 한 서버나 하나인데 그 연결되는 클라이언트는 엄청 많죠. 수천, 수만까지 될 수도 있고요. 뭐 예전에 그러니까 해외에 왓츠앱인가 그쪽 서버는 서버 머신 한 대당 100만 동조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그 정도로 엄청 많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서버 쪽에서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는데 고성능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고성능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한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API를 비동기 IO API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동기 IO가 아닌 다른 API를 사도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네, 아주 높은 성능을 내고 싶으면 거의 필수적으로 비동기 IO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도 제가 일단은 뭐 초보자 버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부터 바로 비동기로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약간 동기 IO, 일반적인 소켓 잠깐 설명하지만 대체적으로 비동기 IO 쪽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 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 단내 컨퍼런스에서 몇 번 했거든요, 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슈퍼 소켓 이걸 주로 좀 많이 다루었고요, 보면. 그래서 오늘 강연은 어떤 의미로 이 슈퍼 소켓이라는 게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인데, 이런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 혹은 저게 있는 코드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지식을 설명하는 그런 강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연하고 어쩌면 크게 관계된 것들이 슈퍼 소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젠드로 보면 좀 원풀기로 뭐 소켓 프로그램 아주 기초는 그래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제가 초보자 버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초보자 버전인데 이런 거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등기 IO 네트워크 API 조금 약간 맛보기로 보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다루고, 마지막으로 오픈소스로 공개된 코드를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법. 내용은 아마 대부분 제가 초점 이쪽에 많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약간 핵심 부분만 살짝 좀 이야기 드리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만약에 다음에도 단대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제가 오늘 한 버전이 그 다음 버전이 될 건데, 그때는 아마 이제 이 부분은 거의 안 하고 또 활용 부분 아마 중심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소켓 통신을 하기엔 단내 클래스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IP 어드레스, 포인트, 뭐 소켓, 제일 유명한 소켓이죠 보면. 예. 그리고 그냥 소켓만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든 게 TCP 클라이언트, TCP 리스너거든요. 예. 저것은 소켓이란 클래스를 좀 더 쉽게 다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TCP 클라이언트는 이름 그대로 클라이언트 쪽에서 주로 사용한다. TCP 리스너는 서버 쪽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초 클래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할 때는 API, 소켓 API를 호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키스 다이어그램을 그린 게 있는데, 잠시만요. 예, 이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C#이냐, 뭐 자바냐, C++냐, 파이썬이냐 거의 동일하게 다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냥 API 이름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할 때 이런 흐름으로 가신다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소켓 프로그래밍 초보시라면 이 부분은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 흐름만 외우시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실 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보면 제일 처음에 소켓 만들고, 서버는 바인드 리선. 리선을 하면 내가 이제 접속을 받아들이겠다. 딱 그 준비고요. 그 다음에 서버 입장에서는 accept라는 호출하고 있으면 뭔가 접속이 되면, 그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접속을 하면 내가 이걸 처리하겠다. 그 의미거든요, 보면. 그럼 accept가 이루어지려면 클라이언트가 커넥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accept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accept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통신할 수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패킷을 보낼 때는, 데이터를 보낼 때는 샌드라는 함수를 쓰고, 그리고 받을 때는 리시브를 쓰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소켓 프로그래밍 API를 보시면 됩니다. 예, 대부분 요 이름도 보면 아마 뭐 파이썬, 자바, C++, C# 어떤 걸 쓰든지 요 이름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보면. 대부분 이름도 동일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시키스 다이어그램을 딱 먼저 외우시고 관련된 프로그래밍 코드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보면. 반대로 이걸 외우지 않으시면 볼 때마다 헷갈리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때는 뭘 해야 되지? 저 때는 뭐 해야 되지? 이런 게. 참고로 이 표는 제가 기업의 그 C#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저장소 만드는 거거든요. 다 이쪽에 있는 거라서 코드하고 표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더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시키스 다이어그램, 그냥 API, 추상화된 API 호출을 이야기했고, 실제 그럼 단내 코드에서는, C# 코드에서는 어떻게 쓰는지를 보실 거면 이제 이 베이직한 걸 좀 보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여기에 여기 베이직에 있는 여기에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코드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서버 쪽이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베이직 소켓 클라이언트 서버 두 개로 콘솔로 되어 있고요. 보면 보통 저희가 어떤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든 가장 간단한 게 보통 에코서버부터 시작하거든요. 에코서버가 가장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에코서버로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보내면 그냥 서버는 그대로 되돌려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조금 더 코드를 크게 할게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뭐 소켓을 만들죠. 그래서 소켓을 만들고 중요한 것 중 하나 이 부분이죠. 지금 오늘 제가 UDP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예. 그래서 스트림 이게 TCP를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TCP 있죠, 저게. 예. 그래서 TCP 소켓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바인드를 하고 리슨. 자, 리슨까지 호출하면 이제 이 서버는 클라이언트 접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슨을 호출한 이후에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서버를 커넥트를 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버가 이 함수를 호출하기 전까지는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서버가 이거를 호출하기 전에 막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시도하면 좀 대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로 뭐 서버가 응답 안 한다고 끊어질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버 입장에서는 소켓을 만들고 바인드라는 걸 하고, 이 바인드라는 거는 내가 주소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엔드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냥 주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서버의 주소. 그 다음에 뭐 리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accept라는 함수를 호출하죠.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시도한 게 있으면 accept 함수가 자고 있다가 깨어나거든요. accept 함수를 호출하면 이 소켓은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한 대기.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올 때까지 기본적으로는. 근데 어떤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면 이제 깨어나서 소켓 객체를 하나 판단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클라이언트가 이제 에코 서버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아마 뭔가를 보낼 것이라고 서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리시브를 호출하고 있거든요, 보면 이게. 그래서 아마 무슨 데이터가 오면 리시브에서 이제 그 데이터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샌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어떤 언어를 쓰는지 다 동일한데,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런 바이너리 데이터. 예. 그래서 서버가 C샵이 되고 클라이언트가 자바, 클라이언트가 C++ 이래도 상관없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둘 간에 주고받는 거는 이 바이트 스트림을 주고받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TCP 소켓 서버 코드고요. 아까 시퀀스 다이어그램 보시고 그 다이어그램에 있는 이런 이름들 요거만 중심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어떻게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요게 제 표가 잠시만요. 네. 지금 방금 보여줬던 그 코드를 쉽게 써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보면. 아까 그 코드보다 이게 좀 더 보기 쉬울 겁니다, 보면. 스타트 서버를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소켓을 만들고, 리슨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도 소켓을 만들어서 커넥션을 하고, 서버는 이제 엑셀트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계속 무한 루프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죠, 보면. 그래서 이 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이 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요즘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AI한테 요청했거든요. AI한테 코드 던져주고, 야, 시켜서 다이어그램 그려줘 하면 그려주거든요, 보면. 그래서 혹은 공부하실 때 제가 생각에 AI를 좀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보면. 그냥 코드를 설명해달라면 걔가 설명도 해줘요, 보면. 그래서 이런 특히 API,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아마 이 API가 잘 기억을 잘 못하시고 이해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 이렇게 API 문서를 찾아가시는 것보다 그냥 AI한테 설명해달라 하는 게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이 두 개의 코드를 시켓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먼저 보고 코드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코드가 훨씬 보기 쉽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주 간단한 이제 소켓 서버 제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 IO였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서버 쪽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비동기 IO를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비동기 IO, 그 전에 비동기 IO가 뭔지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 강연에서 이걸 뭐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이후에 비동기 IO가 어떤 건지, 이 비동기 IO라는 게 동기 IO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동기 IO의 반대는 동기 IO거든요. 동기 IO와 어떤 차이가 있고 비동기 IO가 왜 더 좋은지를 이해를 하시고 비동기 IO 프로그램을 하시면 훨씬 더 프로그램 하시기가 더 편해집니다, 보면. 일단 비동기 IO 특징은 IO 작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중단을 없애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예약을 하고 결과는 뒤에 통보받는다. 참고로 저희가 보통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할 때 용어가 제일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아마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들어보셨겠지만 블락킹 API라는 게 있거든요. 블락킹, 그리고 논 블락킹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논 블락킹과 블락킹을 이야기할 때 보통 차이가 이거거든요. 블락킹 API를 호출하면
IO 작업이 완료되니까 대기를 하는데 논블락킹 API를 호출하면 IO 작업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 IO 자극이 없으면 그냥 바로 리턴 오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비슷한데, 그래서 그것만 보면 뭐 그럼 비동기 IO하고 동기 IO 동일하지 않나? 그리고 블락킹과 논블락킹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비동기 IO하고 이제 논블락킹하고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동기 IO는 어떤 IO 요청을 예약을 하고요. 그 호출했을 때 그때 그 IO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약을 걸고 그 IO 작업이 끝나면 OS에서 내가 어떤 끝나면 뭔가를 호출하라고 알려주면 그걸 호출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동기 IO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단에서 놓을 때 비동기 IO 소켓 API가 있었거든요, 보면. 예, 비겐 엑스트, 뭐, 엔드 엑스트, 엔드 비겐, 이거 좀 제가 꼭 꿀렸는데, 비겐 엔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 제가 제일 처음 보여준 건 엑스트 함수 딱 하나만 있었잖아요, 그냥. 코드를 잠깐 한번 가시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기 IO 함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동기 IO 함수. 엑스트 하나만 이걸 끝이었어요, 그냥. 네. 근데 이제 비동기 IO는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예약을 하고, 그럼 그 예약을 했는데 그게 끝나야 되겠죠. 언젠가 끝나겠죠. 그 끝났을 때 뭔가 또 그 통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더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언제나 비동기는 보통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이제 비동기 API를 보시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보면.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엑스트 하는 거고, 리시버하고 샌드 하는 건데, 보시면 이따가 알겠지만, 이게 이제 크게 차이죠. 다른 동기 IO하고. 엑스트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함수로 호출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만약에 엑스트가 완료되면 이걸 호출해줘. 이 말이거든요. 이걸 호출해준 주체는, 내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 커널 쪽에서 호출해주는 거죠. 단내에서 보면 워크 스레드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게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호출되는 이 함수의 실행 컨텍스트와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의 메인 스레드와는 다른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비동기 IO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비동기 IO에서는. 그래서 비동기 IO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비동기 IO, 오늘 아마 제가 보여드린 코드는 아마 비동기 IO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멀티 스레딩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코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온라인 게임 서버 혹은 대규모 채팅 서버가 되면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좀 골치 아픈 뭐 공유 객체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언제나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은 언제나 저희가 이제 피곤하게 만드는 게, 스레드는 많이 써야 되는데, 근데 스레드를 많이 쓴다는 말은 뭔가 공유 객체가 주로 있으면 락을 자주 걸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락을 자주 걸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이 두 개가 충돌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 중에서 특히 또 이게 비기니시브도 이제 이게 또 동기 IO가 크게 다른데, 이게 비동기 IO는 예약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를 받을 곳을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버퍼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뭔가 데이터를 보내면 여기에 저장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무슨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비긴 리시브를 했다고 이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엔드 리시브가 호출되기까지는 이 버퍼를 잘 관리해야 돼요. 이 버퍼에 뭐 다른 걸 넣는다든가 저거가 삭제된다든가 이러면 이제 큰일 나겠죠, 보면. 그래서 이게 또 동기 IO하고 비동기 IO하고 큰 차이고요. 참고로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다룰 거예요. 이게 오래된 거라서 요즘은 이제 이거 안 쓰거든요, 보면. 뒤에 이제 개수인데, 예, 또 비등기 IO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요. 근데 기본적인 권리관은 이거나 근래에 놓은 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 또 이게 했는데, 잠시만요. 네. 이거 아마 좀 그림이 좀 뒤에서 잘 안 보실 건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도 보면 그냥 어싱크 소켓 부르고 콜백 부르고, 그래서 콜백, 만약에 엑서트가 완료되면 그 콜백 함수를 내가 아니고 저게 커널 쪽 스레드에서 호출되겠죠. 호출되면
거기서 뭐 섹션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리시브를 호출하고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드를 좀 이거 그림을 한번 보시고 코드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짜가지고 코드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엑스트 한 표시할 때 이걸 호출해.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엑스트가 진짜 발생하면 여기죠. 엑스트가 진짜 발생하면 이 함수 호출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엑스트가 완료되면 언제나 해야 될 게 리시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시브라는 건 우리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연결되는데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언제 패킷을 보낼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연결만 되면 무조건 리시브를 걸어놔야 됩니다. 비긴 리시브. 그래서 엑스트가 이루어지면 비긴 리시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이 비등기 IO는 완료가 되면 또다시 요청을 해야 돼요. 내가 처음에 한번 등록해놨으니까 그게 계속 호출되겠지. 그렇게는 아니고요. 대부분 처음에 내가 요청해놓고 그게 완료되면 또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으로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비등기 IO의 이런 프로그램 규칙은 제가 알기로 대부분 모든 프로그램 대부분 다 이렇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샵에 있는 비등기 IO를 사용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사실 그 이후에 뭐 자바나 뭐 C++ 이런 쪽에 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 권리계획은 다 동일하거든요. 보면 동일하고 뭐 C++와 좀 비교하면 당연히 자바나 C샵이 C++ 쪽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됐다 했을 뿐이지 기본적인 권리계획은 다 비슷합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서 비긴 리시브를 걸면 여기도 보면 실제 만약 어떤 데이터가 오면 이 함수를 호출해줘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함수가 호출됐다는 거는 데이터가 왔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지금 나한테 서버한테 데이터를 보냈다는 뜻이거든요. 이 함수가 호출됐다는 거는. 그리고 이 함수는 메인 스레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건 워크 스레드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객체, 동일한 객체를 여기와 내 메인 스레드에서 동시에 접근하면 공격 객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락 같은 거 잘 걸으셔야 되고요. 근데 참고로 이 프로그램 에코기 때문에 서로 공격 객체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에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서 그걸 문자를 바꿔놔서 표시하고 다시 그걸 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리시브는 아마 좀 이해하시는데 또 이 샌드 좀 이해 안 됐을 때 샌드라는 것도 이게 보면 비긴 샌드 했죠. 그러니까 이 비긴 샌드를 호출했다고 해서 지금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패킷을 보낸 건 아니에요. 그 보냈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시기는 이 함수가 호출됐답니다. 그러니까 샌드가 완료되면 커넥터에서 이거 호출해 줄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 호출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그 데이터가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 샘플 프로그램 툴에서 비등기 IO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이 초기에 단내 초기 버전에 나왔던 거라서 좀 성능적으로 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약간 C++ 비하면 그러니까 단넷이 원래 예전에 뭐 자바를 뭐 약간 대항하기 위해 놓은 것도 있고 사실 자바나 C샵은 어떤 의미로 또 C++를 대체할 목적으로 놓은 언어이기 때문에 언제나 뭐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언제나 C++가 되게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자바나 뭐 C샵이나 초기 단계에서는 언제나 비판받는 게 C++보다 느리다. 뭐 이래 느린 언어가 다 있어. 뭐 이렇게 비판만 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단넷도 3.5 올 때 이 비등기 IO에 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3.5 이전보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3.5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단넷 프레임워크는 윈도우만 지원해 주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뭐 오버래피드 오브젝트라는 게 이제 윈도우만 있는 IOCP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단어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리눅스가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윈도우스는 이렇게 하고 리눅스는 좀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사실 이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전 방식은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좀 빠르게 쉽게 단넷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램 구현하기 위해서 좀 최적화한 거 별로 안 했거든요. 보면 3.5에서는 어느 정도 단넷도 안정화를 좀 됐기 때문에 최적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보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불필요한 오브젝트 할당 안 하게. 오브젝트 할당한다는 건 GC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GC가 발생한다는 건 메모리 효율도 별로 안 좋고, 특히 CPU도 많이 먹게 되죠,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개선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오브젝트 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또 이제 이거 이후에 비등기 IO를 어싱크 어웨이트 호출하는 그것도 좀 나왔지만, 사실 3.5에서 나온 극에서 그 형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옛날에는 제가 아까 앞에 버전에 했던 이렇게 비긴 샌드 할 때 호출될 함수로 이렇게 지정해 놨거든요, 보면. 근데 조금 뒤에 다르겠지만 3.5에서는 지금 이 객체 있죠. 소켓, 어싱크, 이벤트, 아규멘트였어. 지금 여기에서는 코드상으로 이렇게 뉴 할당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이거를 메모리 풀 객체로 만들어서 재활용합니다. 이걸 계속. 예. 그러니까 이걸 몇 개 미리 만들어 놓고 요청할 때 사용하고, 엔드 할 때는 해소하면 되겠죠. 그거 다 쓴 거니까 그거. 그렇게 해서 메모리 할당을 더 이상 안 하게. 예전에는 있는 거 할 때마다 계속 메모리 할당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C샵에서 이렇게 IO를 호출하면 호출할수록 메모리 할당 같이 올라가니까 이제 CPU를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3.5에서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3.5에서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이거 사용할 때, 예, 이 소켓 어싱크 이벤트 아규멘트 오브젝트를 풀로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재활용하게,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 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코드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한 줄로 끝났죠. 근데 사실 세상에 뭐 공짜는 없다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요거죠, 요거. 예, 똑같은 사실 요즘은 기초 프로그램인데 얘는 파일 하나로 끝났는데 얘는 파일이 좀 많아졌어요. 한 5개로. 뭐 사실 좀 더 줄이려면 더 줄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냥 공짜라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차이 중 하나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까 앞에 이거 나왔죠. 소켓 어싱크 이벤트 어게저스 풀. 그래서 풀이랑 객체를 만들고요. 그래서 얘는 보면 초기 시작할 때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필요한 개수만큼. 예. 만들어서 이렇게 팝, 푸시 뭐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 팝을 한다면 쓰겠다는 거죠. 푸시. 그래서 예, 이거 뭐 이니트를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소켓 서버에서 이니트. 예. 보통 아마 다른 프로그램이 비슷할 건데, 서버 쪽 코드 보실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서버라는 클래스라 이걸 먼저 따라가시고요. 거기서 이니트라는 걸 먼저 보시고, 대체적으로 스타트라는 걸 먼저 보시면 대체적으로 핵심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니트도 이게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니트에 보면 아까 말했던 그것들을 여기 풀에 넣고 있습니다. 풀 재활용하려고. 그래서 한 번만 이제 할당 안 하면 앞으로 이걸 계속 재활용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메모리 할당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요걸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버퍼 매니지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 그럼 아까 이제 소켓이란 게 샌드를 할 때는 보낼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리시버를 할 때는 발열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럼 그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간도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매번 할당 안 하고. 그래서 버퍼 매니저라 해가지고 이 큰 버퍼를 하나 제가 할당해 놓고요. 그러니까 그 서버에 접속할 모든 클라이언트를 다 같이 사용할 큰 버퍼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 버퍼를 만들어 놓고, 예, 그걸 아까 여기에 있죠. 여기에 셋 버퍼를 하나 두고 있거든요. 여기다 그 공간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 하나 있는데, 야, 너는 0에서 10분까지 쓰고, 두 번째 소켓 뭐 어싱크 어벤트 어제서는 11에서 19까지 쓰고, 그래서 큰 버퍼가 있으면 그 버퍼를 조금 주고 보면, 이거는 이제 아마 다른 언어도 아마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특히 C++로 소켓 프로그램 이런 거 해보신 분은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보면 약간 링 버퍼처럼 큰 버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버퍼를 모두가 다 쓰는 거예요. 계속 재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초기 방식보다 훨씬 메모리 할당이 확 줄어들죠. 그냥 일단 그 소켓 이벤트 하는 것도 재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소켓을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할 버퍼도 재활용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능이 많이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신 단넷의 최신 비등기 IO를 보실 때는
이런 걸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활용하냐. 그리고 이 코드는 좀 간단해서 또 그렇게 고민할 건 많이 없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더 고성능을 하려면 되게 고민 많이 됩니다. 특히 풀을 사용하면 언제나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 풀의 크기를 얼마 정도로 할 건지, 이게 또 애매하거든요, 보면. 너무 많이 하면 불필요하게 낭비죠. 불필요한 낭비고. 또 너무 작게 하면 작아서 뭔가 처리가 안 된다든가, 뭔가 또 예외적인 작업이 막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가장 최적화로 내가 정하느냐, 그런 것도 고민되고, 또 하나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고민되죠. 이 풀에 지금 넣고 빼고 해야 되잖아요. 넣고 빼고 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이 메모리 풀 격차가 어찌 보면 공유 격차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스레드 세이프하게 빠르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또 고민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단내 3.5에서는 소켓 어싱크 이벤트 아그멘트라스랑 격차가 생겼고, 그리고 이것들을 메모리 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전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이제 지금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그 설명인데, 그래서 이게 이 문서 아마 공유될 테니까 이 문서를 보시고 그 코드를 보시면 또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 서버 쪽을 먼저 보면 되겠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대체적으로 서버라는 클래스를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니트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내용을 보시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화면이 작아서 뒤에 있는 분은 잘 안 보실 건데, 그래서 이니트 같은 거 보면 초기 작업, 소개 이벤트에서 만들고 하고, 스타트에서는 이제 리슨하죠. 보통 대부분 스타트에서 리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셉트도 호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비동기 I 요청이 끝나면 이 함수가 공통으로 호출될 거예요. 그 여기에서 이게 리시브면 리시브 처리하고, 샌드면 샌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동기 IO가 아까 첫 번째 버전하고 두 번째 버전이 약간 이게 좀 리니어하게 가지 않고 약간 곡선이 확 올라가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보면. 그만큼 그게 좀 성능이 좋아져서 좀 그렇게 됐다? 그렇게 조금 이해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버퍼 매니저는, 예, 지금 이거 화면 되게 작아서 안 보이는데, 예,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퍼 매니저는 그래서 큰 버퍼 있고, 그 버퍼를 각 객체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있는 놈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비동기 객체가 이루어졌는데, 이거 누구의 IO가 완료된지를 알아야 되죠. 그것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 한 명이 붙은 거 아니고 여러 명이 붙은 거거든요. 여러 명이 붙었는데 비동기 IO가 완료됐을 때 대체 어떤 클라이언트의 비동기 요청이 완료된지를 알아야지 또 그거에 대한 작업을 하겠죠, 보면. 그래서 그 정보를 넣는 게 어싱크 유저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 그러니까 이 정보를 여기에 같이 넣어주거든요. 소켓 어싱크 이벤트 아규멘트스에. 그래서 저걸 봐가지고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어떤 IO 요청을 해서 그걸 어떻게 끝났는구나, 그런 거를 알기 위한 정보.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소켓 하나만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만들면 여기에 조금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누군지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스타트 어싱크하고, 뭐 이제 이거는, 이 부분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그 부분 중에나 첫 번째 버전하고 비슷해요, 그냥. 예, 예, 완료되면 뭐 호출해라 그 말이고, 그래서 완료되면 이게 호출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리시브도 아까 비슷하고요,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어싱크 웨이트 놓으면서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조금 더 쉽게 뒤에 더 붙었어요. 이제 뭐 어싱크라는 게 붙어서, 그래서 이제 어웨이트 쓸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아까 앞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시작하고 완료가 함수가 분리되어 있죠, 완전히. 그래서 내가 어떤 리시브라는 함수를 내가 했을 때 이게 완료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두 개의 함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죠. 두 개를 봐야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어싱크 웨이트를 쓰면 이제 그런 게 나아지죠. 내가 이거 호출하고 엑셉트 되기 전까지는 이 밑에 코드는 더 이상 진행 안 할 거거든요. 그럼 요 밑에 엑셉트가 된 이후에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보면. 그래서 한 번에 코드 다 볼 수 있죠, 보면. 그래서 어싱크 웨이트를 쓰면 아까 앞에 했던 것보다 좀 프로그래밍이 좀 더 쉬워지겠죠, 보면.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게 세상 공짜 없다고 쉬워지면 뭔가 또 단점이 생기거든요. 지금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측정 같은 거 해봤을 때는 어싱크 웨이트 버전이 아까 앞에 그 버전보다 성능은 좀 떨어졌어요. 왜냐면 앞에 버전은 내가 좀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그만큼 내가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최적화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싱크 웨이트는 안 그렇죠,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그 웨이트를 씀으로써 그 단내 쪽에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편해지지만 근데 그 단넷은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범용화 쪽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한테 좀 불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싱크 웨이트는 좀 계속 아직도 좀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싱크 웨이트 버전은 이게 어싱크 웨이트 소켓 서버라는 거 보시면 되실 거예요. 보면 이거 보시면 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이거 조금 더 잘 된 건 채팅 서버 좀 보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주로 사용하지 않아서 설명은 이 정도로 끝낼게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 되게 잘 가네요. 저 40분이라도 시간 넉넉할 줄 알았는데 지금 다들 16분인데 그래서 조금 근데 거의 다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그냥 되게 API 그냥 가장 간단한 설명이죠. 간단한 설명. 대부분 뭐 소켓 주고받고 클라이언트가 보내면 받고. 근데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만들지 않을 거잖아요. 이거 만들어서 쓸모 하나도 없죠 보면. 실제 실용적인 거 만드시려면 여기보다 훨씬 코드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는 이제 오픈소스 같은 거 그런 코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픈소스 코드 중에 프리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라이트는 제가 좀 이름 붙인 건데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좋은데 왜 좋냐? 일단 코드도 있고요. 이거 우리나라 분이 이제 만드신 건데 책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코드를 이해하면 좀 쉽죠. 오픈소스 코드만 보면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사람은 그 코드만으로 이해 가능하지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 이해 안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이 책과 같이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보면. 그래서 아까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비등기 IO API 함수를 쓰는데 이걸 실용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쓰지? 할 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보면.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프리넷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제가 조금 각색했거든요. 저는 조금 더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근데 큰 기본적인 다 동일하고요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넷 라이트라고 했는데 이거 대해서 이 코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한 게 제가 유튜브에 예전에 올린 게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혹은 요것도 좀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이게 프리넷 라이트의 제일 중요한 건 네트워크 서비스 이 부분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잠깐만 제가 보도록 잠시만 여기 어디 갔지? 요 코드에 있는데 여기서 좀 네트워크 서비스 저희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 되게 작은데 아마 앞에 보시면 보이실 건데 이것도 보면 딱 코드 앞에 보면 크리에이트 이벤트 아규멘트 폴 해가지고 아까 앞에 소켓 이벤트 아규멘트가 있잖아요. 그 풀 객체 만드는 거 그것도 이것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이건데 그래서 근본적인 건 그거 비슷합니다. 보면 비슷한데 얘는 조금 더 고민해서 코드가 좀 더 많아졌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넷의 네트워크 서버 네트워크 중에 가장 핵심은 네트워크 서비스한 클래스에 대부분 다 있고요 보면. 그래서 거기에 스타트와 온뉴 클리언트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는 말 그대로 이제 서버 동작시키는 거. 온뉴 클리언트 이런 그대로 새로운 접속이 발생했을 때 그 위에 그 접속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코드가 온뉴 클라이언트라는 함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근데 이거는 앞에 했던 거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리스너를 비동기로 하지 않고 약간 동기 IO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슨만 하는 걸 별도로 스레드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거기서는 계속 리슨만 시키고요. 그다음에 리슨 되면 그거를 이제 객체들은 비동기 IO 동작하게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저희 헤너비스로 쓰고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엑서트 처리 자체를 비동기로 해도 되지만 비동기 IO가 아니고 그냥 그걸 별도 스레드로 만들어서 그냥 엑서트 처리만 하는 이런 방법도 기법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좀 시간이 다 됐을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줬던 코드들 혹은 이런 시퀀스 다이어그램 대부분 제가 여기 다 넣어놨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아닌 예전에 다른 분이 만들었는데 C# 네트워크 프로그램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거 아주 잘 정리한 문서도 여기 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아주 기초부터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도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원래 계획은 지문도 좀 받으려고 했는데 딱 20분 돼가지고 지문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뭐 끝나고 나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